여러분, 당신의 생일엔 어떤 밥상이 차려지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아들에게 김밥 한 줄짜리 생일상을 받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생일엔 호텔 코스 요리가 예약돼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참아왔던 한 어머니가 결국 결심한 단 한마디. 너희도 나가서 살아라. 잔잔하지만 통쾌한, 그리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분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살 김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남편도 떠나고 혼자 산지 몇 년 되니까 외로움이야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누굴 불편하게 하거나 또 나 스스로 불편하게 지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저 나이 들수록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가 제일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페를 차렸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며느리랑 당분간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마음이 얼마나 짠하던지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미가 마다할 수 있나요? 방 하나 비워주고 마당도 있겠다. 거실이랑 주방도 넓게 같이 쓰면 되겠다 싶었죠. 처음엔 참 조심스럽고 고마워하더군요. 지연이, 그러니까 제 며느리도 어머님, 이 집 너무 예뻐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살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애교도 부리고요. 전 그렇게 사람 정붙이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또 약해지고, 그래, 내 새끼가 고생 덜 하겠구나 싶어 내심 기뻤죠. 그러다 3개월쯤 지났을까요? 슬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차려놔도 어머님, 전 그냥 토스트 먹을게요. 저녁엔 카페에서 간단히 해결했어요. 이렇게 식사도 따로, 생활도 따로. 청소는 제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며 며느리가 뒤에 와서 한 번 더 닦고 그러곤 친구한테 통화하며 슬쩍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수세미도 잘 안 짜시더라. 물때 생기는 거 보면 그냥 내가 다시 해야 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런 말 한두 번쯤은 그냥 흘리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니까 내가 이 집 주인 맞나? 아니면 얹혀 사는 사람이 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 꺼내놓고 아침 차려놨는데 지연이는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식탁 앞에 앉더니 두유 하나 따더라고요. 저는 이거 마실게요. 어머님은 식사하세요. 준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응. 엄마 먼저 드셔. 나중에 간단히 먹을게. 그러고 말고요. 그 순간 식탁 앞에 앉은 내가 참 초라해지더라고요. 조용히 숟가락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방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그냥 찬밥 한 공기 꺼내 물 말아 먹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좋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숨어있는 뉘앙스를 느끼는 순간 그 말이 사람 가슴을 콱 찔러요. 어느 한날은 아침부터 된장국 냄새 풍기며 식사를 준비했어요. 요즘 아들 몸이 피곤해 보이길래 어릴 때 좋아하던 감자 넣은 된장찌개에 두부랑 호박까지 푹 넣고 된장도 직접 담근 옛날 된장, 그 깊은 맛으로 끓였죠. 식탁에 올리며 속으론 기대도 했어요. 오늘은 어쩌면 엄마 된장국 맛있다 한마디라도 해줄까? 지연이는 거실에서 폰 보다가 식탁에 와 앉더니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입을 꼭 다물고 천천히 삼킨 다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된장 혹시 시중에 파는 건 아니죠?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띄운 된장이야. 예전에 친정에서 배운 걸로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애가 살짝 웃으며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약간 향이 진하고 좀 써서요. 요즘 사람들 입맛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말투 있잖아요. 정중한 말 안에 칼처럼 잘 숨긴 물에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빛은 거리를 그어놓는 말. 아들 준호는 아무 생각 없는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지연이 입맛이 좀 민감하긴 해.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사람들 입맛 다 달라. 된장국 하나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뒤틀릴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딱 그거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그랬거든요. 반찬으로 낸 마늘쪽 무침을 보고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보다 샐러드나 올리브오일 드셔야 해요. 몸에 좋은 거 챙기셔야죠. 말은 걱정하는 척인데 그 눈빛은요. 이런 걸 아직도 드세요? 그 말 같았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식탁에 반찬 올릴 때마다 망설여지는 거. 입에 맞을까? 혹시 또 뭐라 할까? 괜히 내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김치랑 밥만 놓고 있을 때도 많아요. 어차피 누가 알아주지도 맛있다고 해주지도 않으니까요. 예전엔 가족이랑 밥 먹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따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따뜻했던 밥상이 하루 중 제일 쓸쓸한 자리가 되어가네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일이 언제부턴가 저에겐 참 긴장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냉장고에 있는 두부 꺼내 조림 하나 만들고 콩나물은 삶아서 참기름 넣어 무쳤죠. 국은 멸치랑 다시마 우려 시원하게 끓이고 계란 후라이까지 노릇하게 부쳐 올리면 제 기준에선 참 그럴싸한 아침 밥상이 완성된 거예요. 식탁 위에 반찬 가지런히 놓고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불을 끄고 나서 방 안을 향해 말했죠. 준호야, 지연아, 아침 먹자 다 됐다. 한참 후에야 방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먼저 나온 사람은 지연이었죠. 부드러운 파자마 바지 차림에 머리는 질끈 묶은 채 식탁 앞에 앉더니 한참을 반찬을 훑어보더군요. 그러고는 냉장고를 열어 뭘 꺼내오는 거예요. 토마토 몇 개, 두유 하나, 그리고 아보카도 반쪽. 식탁에 앉은 지연은 제 반찬 쪽엔 손도 안 대고 자기 접시에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조용히 썰어 올렸습니다. 전 요즘 속이 좀 더부룩해서요. 가볍게 먹을게요. 말은 공손한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아침 내내 준비한 반찬들이 한순간에 불필요한 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뒤이어 나온 준호도 식탁에 앉자마자 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도 뭐 간단히 두유나 하나 마실까? 그러고 말아요. 그 순간 그 넓은 식탁이 참 좁게 느껴졌습니다. 세 명이 앉아 있는데 마치 저 혼자만 밥을 먹는 기분. 전 조용히 수저를 들었고 혼자 된장국을 한 숟갈 떴어요. 국물 맛이 어쩐지 짰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짠 거였겠죠. 그래도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콩나물은 어제 새벽에 사온 거야. 살짝 데쳐서 무쳤더니 아삭하더라. 그랬더니 지연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저는 요즘 생채소만 먹어서요. 콩나물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뼈처럼 박혔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위장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밥상을 차릴 때 고민이 많아졌어요. 차려도 안 먹을 건데 굳이 해야 하나? 오늘은 그냥 나 혼자만 먹을까? 식사는 여전히 하루에 3번 식탁 위에 올라오지만 그 위에 오르지 못한 마음은 자꾸 쌓여만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식탁에 앉아도 우리는 전혀 다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제 생일은 음력이라 매해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애들 키울 땐 생일은 전혀 신경도 안 썼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지나간 해가 절반은 됐을 겁니다. 그래도 전 불평 안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나이쯤 되니 사람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남편 떠난 지도 벌써 3년, 이제는 누구에게 챙겨달란 말 못해도 적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했어요. 그날 아침 방에서 나왔는데 식탁은 평소처럼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주방엔 며느리 혼자 서 있더군요. 지연이가 눈치 보듯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죠? 근데 제가 오늘 미팅이 2개나 있어서요. 이따가 저녁에라도 뭐 시켜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됐어. 바쁜데 뭘. 그냥 밥이나 말아 먹으면 되지. 그러자 지연이가 편의점 봉투를 하나 꺼내며 그래도 이건 드세요. 김밥이긴 한데 따뜻하더라고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편의점 김밥 하나.
그게 제 생일상이었어요. 아들은 늦게 일어나 거실에 나왔고 김밥 봉투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생일이었지? 아이고, 정신없다. 오늘은 바쁘니까 주말에 맛있는 거 먹자. 그 말에 저는 괜찮아. 준호야,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그 괜찮아라는 말이 허공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생일상. 이번엔 정말로 딱 김밥 한 줄짜리 생일로 남는구나 싶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김밥을 하나 꺼내 랩도 뜯지 않은 채 접시에 올려두고 앉았어요. 창밖에 햇살이 그렇게 좋은데 밥 한 줄 삼키는데 그리도 목이 메일 줄은 몰랐네요. 예전엔 생일마다 애들 이름 넣은 미역국 끓여줬는데 지금 제 생일엔 누가 제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그날 하루는 참 길었어요. 누가 찾아온 것도 전화한 사람도 없었고 저는 제 생일을 제가 아닌 것처럼 보내야 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나한텐 이 집에서의 내 몫이 이 한 줄짜리였구나. 생일을 김밥 한 줄로 넘기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혼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도 없고 딱히 서럽다 말할 일도 없는데 자꾸 그날이 떠오르고 자꾸 속이 쓰리고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괜히 눈치 준다 소리 들을까봐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기 돌리고 반찬도 3가지나 꺼내놓고 식사 준비까지 해놨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다음 달 당신 생일 주말 껴서 다행이다. 그때 호텔 브런치 예약했거든. 작년엔 뷔페 갔잖아. 올해는 코스 요리로 바꿔봤어. 제 귓가에서 호텔 코스 요리라는 말이 쿵 하고 울리는데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는 별말 없이 아, 그래? 몇 시에 해놨어? 그렇게만 묻더라고요. 생일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싶었어요. 그의 생일은 한 달 전부터 계획 잡고 예약하고 기대하면서 저한테는 편의점 김밥 하나. 그날 저녁 딸 소희한테서 톡이 왔어요. 엄마, 생일이었는데 미역국도 못 드셨다며. 지연이 생일은 호텔 코스 예약했더라. SNS에 올라왔던데. 그 말을 보는데 눈이 뻑뻑하더라고요. 그 애는 제 생일엔 바쁘다고 김밥 하나 사다 놓고 자기 생일은 한 달 전에 예약까지 해두고 있었다니.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 애가 잘못했다, 무례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쯤은요, 그 김밥을 내밀면서 미안하단 말이라도 했으면 아들 준호가 그 옆에서 엄마,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그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김치 냉장고 문을 닫다가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무리 참아도 속이 너무 허전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불도 안 켠 주방에서. 그때 한 가지 다짐했어요. 그래, 나도 다음부턴 마음을 덜 줘야겠다. 내 정성을 모른다면 나도 그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딸 소희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전화 한 통으로 축하한다. 잘 지내라 하고 말았을 텐데 올해는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냉동실을 열어 멸치를 꺼내고 물을 썰고 고기를 삶으면서 이번엔 내가 소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났어요. 소희는 아들 녀석이랑은 정말 달라요. 뭐 하나 바란 적도 계산한 적도 없는데 늘 제 안부를 먼저 묻고 제 생일도 잊지 않고 전화해주던 애죠. 김밥 한 줄 받은 그날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제 속을 알아챈 건 소희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이 딸 아이를 위해 생일상을 제대로 한번 차려보려고요. 당일 아침 잡채를 볶고 미역국을 끓이고 갈치조림에 샐러드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차니 제 마음도 괜히 풍성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소희가 도착했을 땐 벌써 집 안가득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생일상까지 차리면 어떡해? 그냥 엄마가 너 해주고 싶었어. 누군가는 엄마한테 이 정도는 받아야 하잖아. 소희는 그 말에 눈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넷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지연이도 식탁에 함께 앉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식탁 분위기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서랍장에서 조용히 준비해둔 작은 쇼핑백을 꺼냈어요. 소희야, 응. 이게 뭐야?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쇼핑백 안에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산 고급 가방이 들어있었죠. 제가 한 달 내내 고민하며 산 처음으로 사본 명품이었어요. 소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걸 왜 사? 넌 엄마 마음을 챙겨주니까 엄마도 내 마음을 챙겨주고 싶었어. 그 말에 소희는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던 준호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지연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그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이 보는 앞에서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너희가 외면한 만큼 나는 이제 다른 쪽을 바라보기로 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 안 공기는 싸늘해졌지만 제 마음은 오래간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소희 생일날 가방을 건네고 돌아선 그 순간부터였어요. 집안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에 거실로 나가면 지연이가 유난히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더군요. 손에 쥔 두유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슬쩍 제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미숫가루도 샀어요. 속 편하시게 드세요 드려요? 그 전 같았으면 됐다는 말도 미안해서 억지로라도 한 모금은 받았겠지만 그날 저는 조용히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 안 땡겨. 지연은 멋쩍게 웃으며 뒤돌았고 뒤늦게 일어난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괜히 헛기침을 하더니 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엄마, 요즘은 좀 괜찮아? 밤에 기침하신 것 같아서. 살갑진 않았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쳤고 말끝도 흐렸고요. 근데 느껴졌어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혹시 나도 뭔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한 기대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엔 어떤 초조함도 묻어 있었어요. 가방이요? 정말 마음먹고 산 거였어요. 살면서 그런 브랜드 제품 처음 사봤고 그 비싼 가격표 앞에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딸에게 건네는 순간 참 잘했다 싶었죠. 반면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지연이 얼굴은 참 안색 관리 안 되는 사람처럼 하얘졌더군요. 준호는 그날 이후 괜히 제 방 앞을 서성이고 밥 먹고 나서 엄마 따뜻한 차라도 드려. 그런 말도 몇 번 하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 이제 자기들 몫을 계산하고 있구나. 그 전엔 생각조차 안 했던 말, 미역국도 귀찮다던 며느리가 요즘은 레시피를 찾아본다더군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아무 말 안 했는데 표정 하나 행동 하나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 딸한텐 마음으로 줬고 아들한텐 예전처럼 정을 나누지 않았을 뿐인데 그 둘은 가방 하나에 모든 걸 깨달아버린 거죠. 근데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잘하려는 눈치, 생색내듯 건네는 말, 전부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늦었으니까요. 이미 전 제 안에서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올해 준호 생일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일부러 말은 안 했지만 다들 마음속으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며칠 전부터 지연이는 괜히 부엌에서 저랑 마주칠 때마다 이런저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밤엔 좀 쌀쌀하죠? 준호 생일날엔 뭐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겠어요. 작년엔 엄마표 미역국 진짜 맛있었는데, 그쵸? 여보,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전날 밤 조용히 서랍장을 열고 백화점에서 산 양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회색 양말. 하지만 저에겐 그 어떤 값진 선물보다 의미가 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도, 밥도, 미역도 없었어요. 준호가 거실로 나왔을 땐 저는 조용히 쇼핑백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내 생일 선물이야. 준호는 쇼핑백을 열어보고는 순간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뭐야? 양말이야? 그 순간 제 속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너는 엄마 생일에 김밥 한 줄 줬잖아. 그 마음값으로 치면 나는 양말 한 켤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지연은 갑자기 개고 있던 수건을 놓았고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달싹이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 생일마다 국 끓이고 반찬하고 고기 굽고 그게 다 내 마음이었다. 근데 내 생일엔 편의점 김밥 하나가 다였잖니. 그때 알겠더라. 아, 이 아이는 이제 내 생일을 챙길 마음이 없구나. 준호는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땐 우리가 좀 정신이 없어서.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 말에 더는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지연도 준호도 내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엔 아무 음식도 없었고 준호의 앞엔 양말 한 켤레만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마 그 아이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 정성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요. 준호 생일이 지나고 집안 공기는 참 이상해졌어요. 지연이는 전에 없던 친절을 부려댔고 준호는 저를 부를 때 목소리를 한 톤 낮추더군요. 엄마, 따뜻한 물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한 발 늦은 미안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대인지 그 애들의 눈빛에서 저는 그저 계산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그동안 저도 모르게 이 집을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제 마음을 내어주고 제 삶까지 양보하며 살아왔더라고요. 준호와 지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 둘은 긴장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고 저는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지연아, 앞으로 집안일도 밥도 각자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가서 살아. 순간 지연의 눈이 커졌고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뭔가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잘못? 글쎄 잘못이라기보단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엄마, 우리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 지연이도 잘하려고 하고. 그 말을 끊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걸로 판단하는 거야. 준호는 입을 꾹 다물었고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내 딸한텐 마음을 줬어. 그랬더니 그 애는 언제나 나를 챙겨주더라. 너희처럼 눈치 보면서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숨을 한번 들이쉬고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이젠 내 삶을 위해 쓰고 싶어. 너희가 날 가족이라 부르며 머문다면 그만큼 나를 사람 대하듯 했어야지. 난 이제 나한테 맞는 대접만 받고 살 거야. 말을 마치고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말했어요. 엄마 진심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가 나한테 해준 만큼만 나도 할 거야. 그날 이후 집안엔 진짜 정적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아침밥을 먼저 차리지도 않고 손주 간식도 챙기지 않고 설거지도 내가 먹은 그릇만 씻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에요. 하지만 이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늦게 배운 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진 건 이거예요. 사랑도 정성도 받을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